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유럽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가장 보고 싶은 오락거리, 엔터테인먼트는 무엇입니까? 유럽 하면 축구 유명하죠. 연극, 음악회, 오페라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 중세 유럽에는 그런 문화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중세 유럽에서는 VIP 관람석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개처형.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듯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인이 실수라도 하면 야유를 보내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돌팔매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공개 처형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기의 하만과 중세 유럽의 단두대를 연결해서 처형이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다는 점과 역사 속 재미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에스더기 7장에 가서 보시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던 권력자였어요. 그렇지만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운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만이 왜 죽었냐? 왕이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아니죠. 물론 신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어떤 역사의 흐름 또 그 당시 왕의 입장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권력자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민심을 조종하는 그런 강력한 쇼였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의 경기처럼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사형 집행이 이용이 되었던 것이죠.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을 때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만이 처형될 때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단두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두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단두대. 이것은 신속하고 고통 없는 사형 도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에게 공평한 죽음을 제공했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평등했을까요? 중세 유럽에는 죽음에도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참수형, 한 번에 휙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민들은 참수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형, 목을 매달고 밑에 발판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그러면 그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서 질식하며 죽게 되는 그 교수형에 처했던 것이죠. 왜냐고요? 귀족들은 품위 있게 가야 했고 평민들은 천천히 고통받으면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8세기 프랑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제프 기요틴.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사형은 신분과 상관없이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탄생한 것이 단두대.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한 방에 깔끔하게. 자, 이렇게 이쯤 되면 모두가 박수를 쳤을 것 같죠? 하지만 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평민들도 반발했습니다. 왜냐고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평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고? 이건 내 자존심이 상해. 절대 안 된다. 평민들 입장에서는 한 방에 슉 하고 몇 초 만에 끝나버리면 사형이 너무 빨리 끝나서 재미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평민들은 스릴 없는 사형에 실망을 했죠. 처음에 단두대가 작동했을 때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다죠. 벌써 끝났어? 그동안 교수형을 보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즐겼던 군중들에게는 단두대는 너무나 효율적이었습니다. 너무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자, 단두대는 처음에 이렇게 인도적이고 평등한 사형 도구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프랑스 혁명 때 그 단두대가 수천 명을 처형하는 잔혹한 도구가
되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평등을 위한 기술이 때로는 더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 다시 에스더기 하만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하만이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의 최고의 관료, 귀족 출신. 그런데도 그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왕이 하만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교수형을 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단두대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없었을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일부러 수치스럽게 죽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도 귀족이 반역을 하면 그냥 참수형이 아니라 교수형을 택했습니다. 명예를 철저히 짓밟아 버린 거죠. 박탈하기 위해서죠. 한 가지 재미난 일은 중세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은 공식적인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죠. 교회에서 결혼이 금지된다든가 술집에서 전용 식기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또 심지어 사용을 제대로 못하면 돌팔매질과 야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았지만 높은 보수를 받으며 금융업 등의 부업을 겸하기도 했어요. 사형 집행인은 이것을 가업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어받거나 면허를 취득하게 했고 가장 유명한 가문은 프랑스의 상송 가문이었습니다. 4대 사형 집행인인 샤를 앙리 상송은 40년간 무려 2,700명을 처형했으며 단두대 덕분에 이러한 기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만의 죽음과 중세 유럽의 단두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권력자들은 처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족도 몰락하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세 번째, 대중은 처형을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단두대는 인도적이고 평화로운 평등한 사용 도구로 도입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프랑스 혁명 때 수천 명을 처형하는 잔혹한 도구가 되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평등을 위한 기술이 때로는 더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과연 단두대는 평등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단두대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부였습니다.